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쓰기 교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자주 하는 글쓰기가 이메일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예의와 형식을 갖춘 이메일 쓰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 쓰기를 익히기에 앞서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메일 주소와 발신자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일 주소는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이름과 연관지어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즉 자신의 이름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한다면 이는 결례일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메일 주소와 발신자명을 확인했다면 이제 예의와 형식을 갖춘 세련된 메일 작성을 하실 텐데요. 메일은 크게 수신자와 참조자, 제목, 첨부 파일, 본문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4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수신자와 참조자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메일의 수신자는 메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공지나 일정 조율 등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일 조직 내의 상급자와 똑같은 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여러 명의 수신자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메일을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 참조를 쓸 때는 메일의 내용을 보고받아야 하는 상사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 등이 참조자가 될 수 있으며 참조가 많은 경우 직급의 순서를 고려하여 상급자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또한 숨은 참조의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 메일을 보낼 때나 외부 메일을 보내면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메일의 제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므로 메일 제목을 작성하실 때는 메일의 목적을 수신자가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앞에 메일의 목적을 강조하는 용어로 말머리를 붙이고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함축한 구체적인 제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문의, 어떤 프로젝트 건, 또 보고, 어떤 회의 보고, 또 긴급, 무슨 프로젝트 회의 일정 회신, 요청, 뭐뭐 업무 관련 자료 요청 등과 같이 말머리를 적는 것입니다. 또 여러 번 회신을 주고받다 보면 RE가 몇 개씩 붙는 제목이 오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답장을 하면 제목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정확한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메일의 최종 내용과 밀접한 제목으로 수정하여 답장해야 합니다. 셋째는 첨부 파일은 파일명을 명료하게 작성하고 정확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은 예를 들어 무슨 프로젝트 기획안 2022년 5월 25일과 같이 파일명에 핵심 명칭과 함께 날짜를 적어주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파일의 경우는 외부 유출이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고 PDF로 바꿔 첨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첨부 파일을 보낼 때는 메일의 본문에 어떤 첨부 파일을 보냅니다 라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메일의 본문을 쓸 때는 가능한 짧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서두에서 간단한 인사와 메일을 보내는 이유, 보내는 사람의 소속과 직위, 이름을 반드시 적습니다. 만일 자신과 같은 부서에 보내는 메일이라면 소속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핵심 본문을 작성할 때는 용건을 간결하고 정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전할 내용이 많으면 구구절절 장황하게 쓰지 말고 항목 쓰기를 넣어야 하는데 핵심 본문에 1, 2, 3, 4 등의 번호를 붙이거나 동일한 기호를 넣어 작성한다면 읽는 사람이 쉽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회신이나 피드백이 필요한 메일이라면 회신 기한과 요청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볼드체와 강조색을 넣어
수신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핵심 용건을 다 쓴 후에는 마무리 부분을 작성하는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가벼운 인사말이나 감사합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고하십시오와 같은 표현은 일하느라 힘들고 애쓴다의 의미로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느낌의 말이니 쓰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보내는 사람, 즉 발신자의 이름을 쓸 때는 상급자에게는 누구누구 올림이라고 쓰는 것이 좋고 동료나 하급자에게는 누구누구 드림이라고 쓰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입니다. 만일 상급자, 최상급자나 외부의 대표자에게 보낼 경우 더 격식을 차리고 싶다면 절하여 올림이라는 뜻인 누구누구 배상이라고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발신자명 옆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자신의 명함 이미지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수신자와 참조자, 숨은 참조자를 보실 수 있고 제목에서 말머리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명에는 날짜를 붙이고 본문에서는 깔끔한 인사말과 보내는 사람 소개, 그리고 핵심 내용에서 밑줄을 그어 한눈에 파악하게 하였고 항목 쓰기와 강조색 사용으로 중요한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일을 첨부했다는 확인 문장이 있으며 예의 바른 끝인사를 적고 있습니다. 또 보내는 사람 이름 옆에는 연락처나 명함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메일 쓰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일의 내용을 사무적인 화제로 한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공적인 메일의 경우 아무리 친분이 각별한 사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내용이나 감정 등을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일은 철저히 읽는 사람을 위주로 작성해야 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읽는 사람의 가독성을 생각하며 작성해야 하는데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는지 살피고 이를 위해 줄을 바꿔 쓰거나 문장 쓰기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한 면에 너무 내용을 빡빡하게 채우거나 늘어지게 쓰기보다는 모든 내용이 한 페이지 안에서 한눈에 읽힐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셋째는 간혹 파일을 첨부한다고 해놓고는 깜빡 메일만 보낸다든지 혹은 다른 첨부 파일을 보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큰 결례가 될 뿐 아니라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여러 번 꼼꼼하게 재확인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메일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짧은 글 한 편에서도 그 사람의 인성과 삶의 자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품격 있는 모습이 느껴지도록 메일을 보내실 때는 각별히 예의와 형식을 지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예의와 형식을 갖춘 이메일 쓰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